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여상원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25일부터 이제 공식 네. 선거 운동에 돌입을 들어갔죠. 해서 13일간의 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23일 날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어요. 예. 좀 많은 사람들이 걱정도 하고 또 후보 단일화를 꼭 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이랄까 이런 것도 무언의 압박이죠. 그런 걸 가했는데 오세훈 후보로 이렇게 단일화가 됐습니다. 저는 결과적으로 좀 잘 됐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 저는 오세훈 후보가 될 걸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영신 TV에서는 오 후보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제목을 좀 달았더니 또 안철수 쪽 그쪽의 시청자들 또 지지자들은 섭섭하다. 왜 그렇게 공정한 고영신 TV까지도 특정인의 조금 그렇게 편중하는 그런 제목을 다루냐. 그러셨구나. 저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사실 그 저번 시간에 고 교수님께서 단일화 이야기 하셨을 때 저는 단일화 무조건 된다고 대답했죠. 그렇죠. 그리고 단일화 하지 않아 가지고 만일에 뭐 낙선을 한다, 박영선 후보가 된다 이러면 이거는 내년 대선까지도 거의 뭐 아주 뭐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것이니까 재앙이죠.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있죠. 이 보수가 지금 많이 중도층한테 욕먹는 게 일단 욕심이거든요. 보수는 욕심이 그게 프레임에 걸려서 그런지 하여튼 진보는 참 욕심도 없고 선한 사람들이고 보수는 기득권 벌써 이름 딱 뒤에다 기득권이라고 가진 자들. 그러니까 보수 기득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보 기득권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안 해요.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네, 기득권은 이제 진보 운동권이 차지하고 지금 오히려 뭐 진보 기득권이 오히려 우리 지금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있는데도 일단 프레임은 그렇게 만들어 놔서 만일에 두 사람이 서로 단일 안 하고 3자 대결로 가서 누가 그중에 당선돼도 있죠. 제 생각엔 내년 대선에는 엄청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우선 내년 대선까지 가버리면 이게 그 단일 안 되고 그러면 안철수, 오세훈 이렇게 양 후보로 갔다가 뭐 한 사람이 된다. 그럼 한쪽은 여기 이제 협조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 따로 가고, 나중에 대선에서 또 다른 후보, 각자 후보 낼 수도 있고, 그럼 최악의 시나리오죠, 보수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이 오세훈, 안철수 후보는 뭐 그렇게 이제 전 후보가 됐네요. 정치를 그렇게 오세훈 후보에 비해서는 정치 경력이 짧지만 그래도 그 짧은 기간에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었단 말입니다. 계속 철수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그 다음 주위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그 조언하는 사람 생기고, 이거는 그 단일 안 하면은,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더라도 이게 그 정권 교체 안 되고 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게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단일화 될 걸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결과적으로 단일화 됐고요. 그 이후의 모습은 뭐 안철수 후보 속이 쓰리겠죠. 솔직히. 예? 그래도 승복하는 그러니까 솔직히 쓰리겠지만 잘된 것 같아요. 그 같이 손잡고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선거운동하는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그 오세훈 후보도 선선하게 받아들이 줬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이제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하냐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약간의 뭐 쇼잉 이 면도 뭐 정치라는 게 쇼니까요. 없지 않겠지만 중도층이 받아들일 때 이때까지 야권의 진보의 단일화는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진보의 단일화 그것도 사실은 이 뒤에 거중 조정하는 사람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조정한 건데 이번에 야권 단일화는 오히려 그 어떤 힘이 아니고 본인들의 정치적 어떤 장래 이런 걸 생각해서 단일화가 됐고 그 다음 단일화 이후에 힘을 합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선한 모습이었다. 그래서 여론조사상으로 뭐 결과야 나중에 투표날 가봐야 뚜껑 열어봐야 알겠지만 오세훈 후보가 천군만마의 지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년 대선까지도 어떤 추진력이 많이 생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오세훈 후보는
본인이 그동안 주장한 것도 그렇고 중도 지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성향도 그렇고 외부에서 풍기는 것도 뭐 극우라든가 부드러운, 예. 강한 보수 그런 측면보다는 포용적이고 부드러운 예, 예.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철수 후보 이미지와도 많이 오버랩돼요. 예, 예. 그런데다가 제1야당의 그 힘이라는 게 또 그렇죠. 있는 거거든요. 고 교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게 결합돼 갖고 예, 이렇게 예. 나가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뭐 박영선 후보하고 한 15 내지 20% 이렇게 여론조사상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아유, 모르죠. 박빙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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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는 여권이잖아요. 예. 그 여러 가지 카드가 돈도 가지고 있고, 조직도 가지고 있고, 행정력도 가지고 있고. 또 운동권들이 맡아도 어우, 흑색선전 워낙 잘하니까요. 선전 선동술이죠. 계속 거기 아주 내곡동 계속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여권이 네. 특히 민주당이 요 며칠 사이에 선거운동 하는 것 보면 지나치게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거 아닌가. 자기들은 늘 이 얘기할 때는 네. 정책적 일로 가야 한다. 언론에서 왜 그렇게 싸움을 부추기느냐. 자기들이 이길 때는 그렇게 얘기하더니 네. 최근에 보면은 서울의 경우 내곡동 그 땅 문제 그것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물 건너지고 있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2010년 그 선거 때도 이미 다 우려먹은 거고 지금 부산에서도 LCT 예, 그거 가지고 지금 박형준 후보 특히 뭐 분양 문제 뭐 이런 것 가지고 얘기하고 특히 가정사 이혼 문제까지도 막 끄집어내 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모양이에요. 과연 집권당이 이렇게 네거티브에 골몰은 게 바람직한 뭐 아니, 선거에서는 이기고 봐야지만 좀 넘은 거 아니냐 그런 우선 생각이. 고 교수님 정치기자 출신이지만 이건 미국도 민주주의 국가라는 아주 발달한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도 있죠. 예. 결국은 네거티브로 많이 갑니다. 저 뭐 예.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하는 거 안 봤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있죠. 유권자한테 있죠. 정책이란 거 이게 별로 약효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예. 콕콕 찌르는 거 아주 자극적인 거. 근데 정책을 참 훌륭하게 편다고 자극받는 사람 없어요. 훌륭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저 보통의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왜 그런 정책 대기라든가 안 그런 하냐. 것을 보도하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안 하고 자꾸 싸움 붙이는 쪽으로 가자 하는데 정책 그걸 이렇게 기사를 쓰면 보는 안 사람이 봐요, 안 아무도 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어쩔 수 없이 그 네거티브로 갈 수밖에 가는 게 뭐 선거 전략 중에 하나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우리 정치판을 보면요. 집권당은 네거티브를 좀 자제했어요. 네. 자기들 칼을 쥐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러니 야권은 아무 힘도 없고 뭐 정책 대결하는데 야권이 무슨 정책을 내세울 게 없잖아요. 자기가 정책 담당자도 아닌데. 그러니까 야권은 딱 뭐 네거티브밖에 내 없어요. 가지고 폭로하고 폭로해가지고. 근데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고 교수님 물으셨으니까. 지금 정권이 있죠. 포지티브 내세울 게 하기도 없어.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 서울 시민 중에 대부분은 정책이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먹고 살기 편하면 최고 좋은 그 서울시장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식주 아닙니까? 예. 근데 서울시장이 해줄 거는 주밖에 없어요. 은하 그 식은 이거는 뭐 농민들이 만들고 그다음 공장 돌리는 사람이 만들지. 근데 기업이 만들죠. 기업. 이 주거 이거는 정책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거든요. 예. 근데 이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완전 망쳐놨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겠냐? 예. 가진 자들, 집 있는 사람들 하도 우리가 못 살게 구니까. 근데 안 그래요. 그게 집 없는 사람들까지 전세금 오르고 전부 다 피해가 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아니, 집 있는 사람도 자기가 그 먹고 살기 편하고 해야지 자기가 인심도 베풀고. 우리 저번에 봤잖아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월세 안 올리겠다는 그 가게 주인도 있었고. 이게 자기도 먹고 살만해야지 자기가 죽겠는데. 근데 지금 많은 그 집 한 채 가진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지금 집 한 채 가진 사람을 우리가 기득권이라 그래야 될지
서민이라는 거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번에 그 공시가 9억 이상 되면 종부세 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집값을 이 문재인 정부는 가만히 있는데 엄청나게 올려가지고 거의 배에 올라버렸어요. 그 1가구 예. 2주택에 9억, 그 공시가 9억 겨우 되는 집인데도 종부세를 몇백만 원 다 물어야 돼, 지금. 이렇게 되니 이 사람들이 그 보통 보면 그 서민들이 예. 집을 그냥 못 사잖아요. 그 전세 안고 사고 대출을 안고 사잖아요. 그 사람들 결국은 내가 그 저기 공시 그 뭡니까 그 종부세 내려면은 월세를 올리든지 그 전세 보증금 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마련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죠. 왜 월급 빚내서 받아가지고. 해야죠. 빚내서. 그 빚낼 수 있는 사람 빚내지만은 이미 대출 그 끼고 있는 상한 다 사람은 안 찬 되죠. 사람들은 결국 전세값 올려야죠. 그러면 결국 또 피해본 게 2차 서민들 아닙니까? 1차 서민이라면은 집 가진 사람을. 여기에서 이미 서울 시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요새 서명 안 받습니까? 그 공시지가 너무 예. 올린 거, 저는 뭐 해봤자 내려줄 사람들도 아니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하세요, 아파트에 그래도. 그 동대표니 이런 분들이 운동을 하고 있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체 다 한다면 하긴 해야죠. 하는데, 이게 저도 집 한 채 있거든요. 네, 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집 한 채인데 이게 누가 집값 올려달라 그랬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너 당신 부자야 하면서 종부세 내라 그러니까 전부 기가 찰 노릇이죠. 그리고 지금 문제가 있죠. 고 교수님도 이제 고 교수님 그래도 유튜브라도 하시지만은 여 변호사님도 변호사니까 그렇지 대다수 경우 예. 여 변호사님 연세나 저희 연세들은 다 은퇴한 그러니까 사람들 은퇴했는데 소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연금 받는 공무원 출신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그거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무슨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내가 내라고. 갑자기 기득권층이 돼버린 가만히 앉아서 예. 가만히 앉아 있는데 거기다가 있죠. 더 환장하는 거는 그 옛날 같으면 그 주택값이 9억 이하인가 그래가지고 건보료 예. 안 냈는데 이 건보료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한 달에 보통 20몇만 원 내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국민연금 많이 받는 사람이 120만 원 받는데 그래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20몇만 원 내라 그러면요 한 달에 국민연금 받는 거 6분의 1을 갖다 건보료 내라 돼. 이때까지 안 내던 걸 물론 건보료도 이제 재정이 이제 확충해야 되니까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로 이게 서서히 인상하고 내게 해야지 이렇게 이번에 공시지가 인상률이 30%라든가요? 10 예. 몇 프로 하면 뭐 저는 그 관심도 별로 없는데 이러니까 이게 서울 시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는데 여기서 정책으로 무슨 승부를 합니까? 지금 여당이 박영선 후보가 뭐 본인이 뭐 지금 백약이 무효입니다. 아니,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정책 가지고는. 벌써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그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진짜 벌써 사골 곰탕입니다. 거의 10년 전부터 하도 우려가지고 지금은 이제 뼈다귀는 그 보통 폐기물에 버려야 되는데도 다시 건져가지고 지금 우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여권에 이걸로는 있죠. 특히 거기다가 LH 공사 사건 이건 터져버렸지. 뭐 쓰나미죠. 쓰나미. 그리고 김의겸 김진애 의원이 예. 뭐 약속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위에서 사태 다 아니, 얘기했죠. 원래 김진애 의원 사실 비례대표 됐을 때부터 하지 말라는 막 친문들 예. 그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예, 그때 사퇴하라고 기억나실 그랬죠. 겁니다. 예. 그때 그때 그래가지고 대개문들이 이제 막 사퇴하라고 예.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되긴 됐는데 거기다가 흑석 선생이 또 그걸 또 흑석 선생이 누구냐? 흑석동에 그 상가 가지고 25억 7천만 원짜리 사갖고 8억인가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그 돈 버는 사람이 또 그 국토교통이 또 그 저기 상임위원이 됐어요. 금배지도 쪼개기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금도 부동산 그래서 투기 전부 쪼개기 하는 거죠. 국회의원 마치고 연금 받잖아요. 그것도 쪼개기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게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진 않겠지만은 지금 여권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하는 여러 가지 행태가 있죠. 이 밉상짓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지금 집 한 채 가지고 종부세 때문에 이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사람 완전 그 기름을 붓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책 대결로 가서는 씨알도 안 먹힌다. 네. 결국 그러면은 그 가장 좋은 선거 전략인 네거티브로 가는 게 그나마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 거죠. 박영선 후보가 오직 급하면은 그 현수막 걸었잖아요. 예.
10만 원 아, 그거 준다는 뭐 얘기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아주 제일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세금 폭탄으로 10만 원 가지고는 택이나 되면 아까 제가 건보료 20몇만 원 나오는데 아니, 서울 시민들이 돈 10만 원 그거 껌값 아주 뭐하게요? 받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래서 참 한심한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파트 앞에도 그 있죠. 붙여놨어요. 연수막 있죠. 저도 예. 같은 송파구 사니 저도 그 이제 버스 타고 출퇴근하지 않습니까? 그 저는 이제 그 버스 타면서 그 승객들의 표정을 봐요. 그래도 그 고영신 TV에 나와서 이야기하려고. 그 보면은 그 잠실 그 롯데월드 사거리 거기도 있고 군데 있더라고요. 어떤 노인이 보더만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더만 그 고개 돌려버리고 젊은 분들은 본래 안 보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이제 창밖을 쳐다보는 게 노인들이 많이 보시더라고. 그 정도로 노인들이 사실 작년 총선 때 있죠.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 주고 할 때. 그래가지고 그때 표 거기 찍었거든요.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근데 꼭 180석을 주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 찍고 180도 주고 난 다음에 100만 원 받은 건 좋은데 종부세로 200만 원, 300만 원, 어떤 부분은 1000만 원 이상 내라 그러니까 결국 100만 원 받고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실체를 이번에 아신 거예요. 그것다 1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어떤 댓글을 봤어요. 참 박영선 후보 참 선거 전략 잘못했다. 20만 원 준다고 그래야지 10만 원이 뭐냐. 나중에 줄 때 안 줄 때 안 주더라도 그때 10만 원 제가 서울시장 되니까 서울시 예산이 10만 원밖에 못 드립니다 하고 할지라도 20만 원, 저 같으면 한 50만 원 준다 그래요. 그래 하고 났더니 제가 그때는 드리려고 그랬는데, 서울시 예산이 와서 보니까 그게 작년에 돈이 안 너무 된다. 재난지원금을 많이 써가지고 10만 원도 겨우 짜냈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받는 사람이 요거 아무도 안 해요. 박영선 후보가 내일 아마 현수막에 50만 원 올라갈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10만 원만도 돈이 1조 원입니다. 그렇죠. 1000만 1조. 명이니까.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10만 원씩 나눠준다 한들 그게 무슨 보탬이 될 것이며 이 1조 원을 얻다 정말 좋은 데다가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다가 네, 일자리 만들고. 써야죠. 지금 각 구청에서도 또뭐 준다고 5천억도 그래요. 뿌리고 네. 또 5천억은 뭐 무이자 대출한다고 대출해준다고 그러고. 중소상인들 위해서 그것도 또 1조 뿌리겠다는 거예요. 돈을. 네. 그런데 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별일을 해봐도 최소한도 5 내지 7%로는 이긴다. 이렇게 아주 자신을 하셨더라고요. 오늘 어느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요. 그건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예. 이 정치를 조금만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뭐 그렇게 전부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선거가 그 막판에 무슨 큰 일이 생겨가지고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여론조사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신문에 20%까지 차이 나더라고요. 예. 29대 49%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뭐 어지간한 데는 뭐 10몇 프로 다 나오는데 그게 지금 선거가 지금 7일이니까 한 10일 남았습니다. 10하루나 그동안에 이 추세가 계속 된다면 좁혀질 수는 있죠. 어떤 일이 생기고 뭐 정부에서 선심 정책 계속 쓰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이 선거 앞두고 LH 공사 사건으로 사실 저는 우리 국민한테 네거티브 통하는 게 뭐냐 하면요.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다 논리가 통하는 거예요. 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내곡동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도 그거죠. 저 사람 인물도 잘생기고 변호사고 이런데 돈까지 많다. 나 배 아파. 이런 사람을 노리고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고교 평준화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LH 공사 사건이 있죠. 이 보수 야당에 대해서 그 배 아픈 국민들의 감정을 있죠. 일거에 뒤집어 버렸어요. 네? 예. 물론 LH 공사 직원이 보수니 진보냐 관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도 좀 억울한 면도 물론 있어요. 그게 옛날부터 해오던 그 어떤 적폐가 이번에 완전 터진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아니 그게 이번에 LH 터지니까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때부터 있었던 일이 MB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 정권에서 그게 드러나면은요. 이 정권의 책임으로 우리가 묻지 국민들이 옛날부터 있으니까 지금 뭐 감옥에 있는 두 사람한테 물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LH 공사 사건이 결국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김의겸 아까 우리 의원 이야기하지만 전부 합쳐지니까 예. 이 우리 국민들이 그 참 불공평하고 배 아픈데 못 참는데 그게 딱 드러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이야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있죠. LH 공사 오세훈 후보 그 저기 내곡동 이런 개인의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LH는 조직 시스템적인 문제였어요. 예, 예. 이걸 못 개혁한 맨날 적폐청산 이거야말로 적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좁혀지긴 좁혀지더라도 김종인 위원장 말대로 뭐 뒤집히고 이러지는 힘들지 않겠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뭐 김정인 위원장은 말이 맞지 않겠느냐 하면서도 아직 선거 기간이 많이 열흘 남아 있기 예. 때문에 말 실수 혹시 할까. 과거 정동영 후보가 노인 폄하 발언 하나로 그냥 가버렸죠. 선거가 완전히 가버린 예, 적도 예.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가수사본부에서 LH 사건을 열심히 수사하는다는데 예, 예, 예. 현직원도 서너 명 수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제 당연히 그러면은 저 민주당이 벌써 7명이나 나왔고 오니까 그렇겠지 하는데 여기서 딱 국민의힘 찾아내가지고 예, 그러죠. 한판 뒤집어 버릴 지금 가능성. 그게 가능성이 제일 그런 크죠. 것들이 이제 이 여권이 갖고 있는 힘이고 카드거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보니까 국민의힘 뭐 이런 사람이 땅투기를 했네? 이러면은 이게 판세가 또 확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걸 조심해야 하거든. 그렇죠. 미리미리 예. 그런 낌새가 있는 사람들 빨리 작용하고 해가지고 탈당하든지. 예, 예. 탈당하고 예. 너 이런 거 있었다. 그 당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 예.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걸 해야 해요. 맞습니다. 경찰, 국수본 거기서 은밀히 하는 걸 누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고. 우리 울산시장 선거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에 하명 대해서 수사해가지고. 압수수색 해버리니까 끝나버리잖아요. 예, 압수수색 나중에 들어가고. 무죄 나도 아무 소용 없잖아요. 처음은 저 오세훈 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들었다. 뭐 이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뭐 시민들 오세훈 후보 본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힘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야권 국회의원들 예. 몇 명 건드릴 거예요. 안 그래도 국민들이 저 우리가 봐도 조금 깔끔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잖아요. 다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여권에서 마지막 네거티브에 큰 방 한 방으로 준비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선거 막판에 팍 터트리면은 사실 아니다 하더라도 있죠. 그럼요 터트리고 나오는 거예요. 울산시장 선거 봤잖아요. 네. 나중에 김기현 그 후보 무죄 받아도 이미 선거 다 끝나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터트릴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 맞아요. 예. 그런 것에 우리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 오세훈 후보 측 선대본부에서도 뭐 대비를 하겠죠. 맞습니다. 국민의힘의 그 어떤 전략가 있다면은 예. 지금 빨리 좀 이야기 다 듣고 해가지고 위험한 사람은 있죠. 곤란해가 미리 뭐 방책을 강구해야지 멍하게 있다가 한 방 맞으면은 다 잡았던 고기 놓칠 수 있는 거죠. 손 안에 든 고기를. 특히 이제 말 실수. 예. 이건 얘기하다 보면은 지난번에 그렇죠. 황교안 대표도 지난 총선 때 말 실수를 여러 개 했잖아요. 많이 했죠.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개 잔펀치에 케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이제 정치 오래 했으니까 예. 안 할지 몰라도 그 선거 도와준 그 뭐 여러 가지 지금 선대위원장 예. 이런 분들이 해버리면은 네. 이거 어떻게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뭐 오세훈 후보가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한테 중증 치매 환자 같은 넋두리를 했다 이런 말을 과거에 광화문 집회에서 좀 했던 모양이에요. 예, 예. 집값이 다 안정됐다고 하니까 그 넋두리 아니냐? 그것 가지고 이제 또 뭐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말도 못하냐 대통령한테 뭐 이렇게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빨리 받아쳐버려야 합니다. 예, 그 정도는 예, 받아쳐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유권자들 배 아프게 하는 예. 배 아파 죽겠어 하는 그것만 안 하면 돼요.